네, 배팅의 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네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어떤 배팅 하시겠습니까? 매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 다 아시는 종목인데 네. 제가 왜 LG이노텍을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수가 좀 변동성이 있죠. 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 빅스텝이라든지 QT라든지 머리 아프죠. 그다음에 어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꼼짝 안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그러면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쌍용 관련해서 단타를 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저는 이런 거 다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 LG이노텍 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LG이노텍 같은 경우 앞으로 이쪽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나오셨던 패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2차 전지는 앞으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부분은 눈에 보이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있어서의 어떤 영업이익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더군다나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살 게 없을 때 이런 종목은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떨어질 때 불안해하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가를 좀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LG이노텍을 꾸준히 사모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과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목표가는 잡은 게 42만 원까지 좀 펼쳐드리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3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 35만 원. 현재 주가 오늘도 또 약세장 속에서도 2% 오르면서 38만 2천 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배팅의 순간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예, 코스맥스. 여러분들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화장품 관련주들을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화장품 관련주들 의외로 안 오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한항공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소위 날아가는데 얘네들은 왜 안 오르지? 그렇다면 주가를 보니까 싸네? 좀 살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안 올라가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을 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를 사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특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라든지 콜마도 저는 특별히 상관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 특히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다양한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못 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중저가라기보다는 중고가 제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있어서 포지셔닝, 그러니까 어떤 포지셔닝으로 접근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니스프리 같은 우리 쉽게 하면 저가 화장품들이 중국에 들어갔다 다 철수하고 나왔죠. 네. 어차피 저가 화장품들 같은 경우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가 제품이라고 한다면 SK2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고가 프랑스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시장은 또 공고합니다. 쓰시는 분은 가격 불문하고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존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에서 어떤 소비층들을 해야 될까요? 저소득층은 이미 아니고요. 고소득층을 짐작하자니 SK2에 밀리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선물할 때 남성분들이 화장품 잘 모르니까 네. 그래도 뭔가 좀 보이는 것처럼 하면 SK2를 선물하지 아모레퍼시픽을 선물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의 피부에 맞아야 되지만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코스맥스는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잘 팔려도 우리 거요. 그쵸. 아모레퍼시픽이 잘 팔려도 우리 거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오히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보신다면 그 브랜드가 있는 회사보다는 브랜드 없이 뒤에서 웃고 있는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제조사들.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하락한 84,1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이 자막으로 노출이 됐었어요. 네, 목표 주가는 네. 10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목표 주가. 사실 이 종목이 14만 원대 등락을 보였던 적이 있었기 네. 때문에 10만 원 조금 아쉽거든요. 그 이상은 일단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스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가는 지금 주가에서 조금 내려간 8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클래시스 과연 또 어떤 배팅을 하실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매수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이미용 기기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 좋죠. 뒤늦게 올라온 휴비츠 같은 경우도 뭐 선글라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뇌피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안경 거만 장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다 올라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뇌피셜로 올라가는 종목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결국 성장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래? 니네가 성장할 것 같아? 우리가 주식 사줄게. 그 대신 나중에 실적으로 우리한테 꼭 보고를 해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볼 시점이 지금 됐죠. 1분기 실적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라든지 여행주들이 실적표가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밸류를 준 만큼 나올지가 의구심이 되고 있는데 클래시스는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가의 전언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이 소모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딱 사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산다라고 한다면 공기청정기 파는 업체들이 공기청정기를 팔면 전 국민이 5천만 대 공기청정기를 팔고 나면 그다음에 성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필터 교환. 필터 교환에 네.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미용 기기 중에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 저도 뭐 안 써봐서 뭐 여성분들이 뭐 공부하는 정도밖에 아니지만 네. 여성분들이 다양한 소모품 가장 그 흔히 쓸 수 있는 소모품 중에 하나 그거죠. 여성분들 저녁 때 팩하시는 거. 그거는 뭐 무궁무진하게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매일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파는 기업들이 특히 이런 만약에 뭐 제가 예를 들어 것 중에 뭐 팩은 누구든지 만드는 거 아니야? 따라서 그렇지만 클래시스는 누구나 만드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클래시스의 어떤 뭐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래시스가 올 2월부터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네. 베인캐피탈로. 이에 따라서 주가는 이제 고점을 더 높였었는데 목표 주가, 손절가 어느 목표 정도로 주가는 27,000원 설정할까요?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와, 얼마 전에 또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었던. 그 여러분들 거래량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래량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신 분들 예를 들면 네. 뭐 물렸다라고 표현을 네.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가가 잠깐 빠졌다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물렸다라고 생각하고 이 클래시스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네.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익을 본 건 아니지만 손해를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팔고 싶죠. 네. 근데 왜 안 팔까요?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거래량에서 읽어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차수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왔고요. 마지막 종목 현대차 어떤 배팅 하실까요? 일단 중립입니다. 지금 뭐 이제 어제 오늘 관련주들이 올라오다 보니 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근데 어제 오후부터 올랐어요. 오후부터 올랐고 우리가 이제 2,600에서 2,700 올라올 때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올라왔는데 네. 뭐 삼성전자가 가장 안 올랐고요. 현대기아차도 안 오르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금 뭐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등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들을 해보니까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판매량 4위까지 올라왔다라는 등 뭐 이런 뭐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고 지금 현대기아차 했을 때 대기 물량이 100만 대가 넘는다라는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이 뭐 긍정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 야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권에서 저 정도밖에 못 올라? 그렇다면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제 짧은 시간 내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현대기아차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은 좀 기다리자. 어제 오늘 올라온 것들은 기술적 반등 아니고요. 자율적 반등.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네.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올라오는 구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은 조금 상황을 좀 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니 따라 사자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자. 그러니까 그죠.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물타기라든지 손절매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뭐 어떤 이슈가 여러 가지 나오게 뉴스들이라든지 뭐 될까요?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특정한 것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분들 현대차 기자회견을 쳐보시면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음.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지 않는 이상 다른 데서 자동차 많이 팔아봤자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운전하시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가 나온다 해서 세컨드카를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주차할 때도 없고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라는 것은 중국과 동남아를 제외한다면 저는 포화 상태다. 포화 상태이지 이게 더 이상 늘어난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어나야 될 게 결국 중국,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국 서부 쪽, 네. 그다음에 동남아 쪽인데 여기서 움직임이 안 보이면 현대차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의견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팅의 순간은 현대차 또 중립 의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